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영초사 제6기 3차 워크숍 오늘 간장 담당 단간 초보스 캠프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종합 시간이죠. 오늘은 강의도 실습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한번 그 현장 코스를 한번 또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공부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요.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것은 절대로 공부 잘할 수 없습니다. 예, 발표를 해야만이 공부를 잘하거든요. 오늘 조선님 한번 보셨죠? 그 서울 공대 학장님이 조선님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기자가 한국이 노벨 과학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느냐? 그게 이분이 뭐렇게 했겠어요? 현재로서는 없다. 끝까지. 만약에 앞으로 우리나라에 노벨 과학상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받겠느냐? 아마도 자기 생각에는 지방대학에 이름 없는 선생님이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노벨상을 받을 것이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렇죠. 왜 그러냐? 왜 그렇겠어요? 서울대학이나 연세대학이나 카이스트나 포스코도 유명한데 거기서 노벨상 받았는데 그 학장님 하는 말이 지방대학에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노벨상을 받을 것이다.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과학, 이 사람 또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투여하는 돈이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엄청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쓰는 돈이요. 절대로 선진국에서 모자리지 않아요. 많아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정부가 과학기술에 쓰는 돈이 절대로 모자리지 않는다. 충분하다. 그런데 노벨상이 안 나온다. 왜 안 나오겠어요? 마치 많은 돈에 우수한 사람이 공부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과학 과제를 해야 정부에서 정해주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과학자가 자기가 흥미 있는 걸 연구를 해야 노벨상이 나오지 정부에서 과제를 정해주면 노벨상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그러면 왜 그러냐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이거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나라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대구에 뭐 이제 그 과학기술연구원에 사람이 와가 이야기 가장 과학기술연구에서 힘든 게 뭐냐 연구를 하면 결과를 내놔야 되거든. 연구를 하면 결과를 내. 그리고 어떻게 연구를 하겠습니까? 다 아는 걸 그렇죠. 예를 들자면 지구는 둥글다. 이런 연구.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물은 100도씨에 끓는다. 뭐 이런 연구. 그거는 결론이 나오는 연구잖아요. 그렇게 남이 했는 연구를 열심히 하는 거지. 그렇게 안 나오죠. 나는 그 신문을 보고 난 뒤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노벨상에 나면 어느 대학이 나올 것이냐. 어느 대학이 가장 나올 것 같아요. 나는 아마 생각에 노벨상이 나온다면 진주 경상대학하고 전북대학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요. 전북대학, 경상대학의 교수님 중에서 상당수가 서울대학 출신이 많아요. 서울대학에서 자리를 본잡아가지고 전북대학하고 경상대학에 많이 가셨거든요. 그리고 전북대학, 경상대학이 아주 진취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논문도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전북대학과 경상대학의 가장 그 논문이 그 피인용 논문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피인용 논문을 써가지고 남이 했는 연구를 해가지고는 인용이 안 되잖아요.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논문이 인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많은 게 놀랍게도 진주 경상대학하고 전북대학이에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누워서 생각할게. 가만히 생각할게.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노벨상 어디 나온다면 전북대학하고 진주 경상대에서 나오고
서울대학이나 연세대학, 포스코 이런 데서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렇죠. 그리고 내 친척이 그 일본의 나고야 공대에서 건축가를 하고 해가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지금 교수님하고 있는데 대구에 있을 때 뭐라 하느냐면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그 교수의 차이점이 뭐냐 내가 물어봤더니 한국이나 일본이나 잘 비비는 사람이 줄지 않다. 그거랑 이거랑 똑같다. 근데 한국 일본하고 다른 점은 뭐냐? 한국에서는 한국의 교수님은 무슨 놈 회의가 그렇게 많고 저녁마다 회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기 한국에 우리 교사님 죽겠다. 저녁마다 모임이 있다. 일본에서는 교수가 저녁에 연구실에 저녁에 일주일에 3번 불이 꺼지면 저 사람 교수만지 그러니까 저녁에 집에 저 교수실이 저녁 6시 불 꺼지면 저 사람 교수 맞냐 근답이 공부 안 하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에는 또라이가 되면 뭐 교수 뭐 모임에 안 가고 공부만 하면 한국에서 정말 저 인간 안 된 저한테 잘리는데 일본에서 뭐랄까 정말 저건 앞만 봐도 인간은 그냥 내버렸더라. 니는 출세하고 그림 보니까 안 나와도 좋아. 열심히 해. 이래 되고 한국에서는 안 나오면 모임이 안 나오면 나중에 보직도 안 받고 잘리고 교수도 잘리고 일본에는 그래서 또라이가 굉장히 많거든. 어떤 교수는 모임 가면 한 번도 안 나오고 지할 일만 그래 나 금방 그는 인간 안 되니까 그냥 놔둬라. 니는 평생 학자가 안 되니까 공부로서 끝내니까 그래 이런 식으로 그게 일본이 노벨상을 타는 거죠. 우리나라는 안 되죠.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예산을 넣어주니까 결국 관료한테 잘 비야만이 연구 프로젝트를 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이게 톱다운 이렇게 하거든. 위에서 결제가 밑으로 되는 것은 100년 해도 노벨상 안 따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노벨상을 타는 거죠. 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상파 그림이 처음 나왔을 때 프랑스에 난리가 났죠. 그전에는 그림 아주 세밀하게 그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림 자체에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화가들은 아주 공부를 많이 했어요. 화가들이 그 지식인이에요. 화가가 지식인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상파 시대 때부터 화가들이 형편없는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고흐라든지 그 다 지식이 없는 사람 인상파는 보는 대로 그리는 감각적으로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부가 필요 없는 그림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에 간전에 있는 사람들이 딱 보이 기도 한 차례 뭐 이런 세상에 이런 쓰레기 같은 그림을 그리느냐 이랬댔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 그 국립 그것은 미술을 수장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그림은 전부 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 작품이 정부에서 사면 어떤 그림을 사겠습니까? 내가 국립미술관에 돈을 가지고 국립 정부에서 유명한 사람 그림을 사지 않겠어요? 서울대학 교수, 홍익대학 교수, 또 이런 유명한 사람, 저명한 사람, 정치판에 또 알려진 사람 이런 사람 그림을 사는 거죠. 그런 그림은 대체로 후세에 별로 가치가 없죠. 이름 없는 사람 그림이 후세에 가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중섭이나 뭐 박수근 당대 누가 알아준 그림 아무도 아니지 않나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림을 정부가 사면 대체로 쓰레기 그림을 사고 이제 미술관에 개인이 사면 아주 좋은 그림을 사죠. 삼성에서 그림을 사면 어떤 그림을 사겠습니까? 신중하게 생각해가 이 그림이 나중에 팔 수 있는 그림을 사지 쓰레기 그림 안 사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정부가 사면 어떤 그림을 사겠어요? 알려진 사람은 그림 사잖아요. 정부가 돈을 가지고 이름 없는 무명 작가의 그림을 사면 당장 후회되겠어요. 감사원에
시작을 받잖아요. 넌 도대체 이런 그림을 이름 넣는데 왜 샀느냐? 만약에 서울대학 교수님 그림을 사고 했습니까? 뭐 그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서울대학이나 홍익대학 교수님은 대체로 그림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렇게 과학기술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정부가 손대면 엉망진창이 되고 정부가 손을 띄면 아주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리 돈을 써도 지금 시스템으로서는 노벨상 꿈도 못 꾼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건 과학기술을 해체하는 게 우겨가겠죠. 그러면 돈을 누가 내나? 각 기업체에서 돈을 내고 돈 내는 걸 세금 혜택을 줘버리면 간단하죠. 그러면 삼성에서 과학기술을 하는데 돈을 쓰면 그걸 세금으로 다 정산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정부는 결사적으로 돼. 그러면 정부의 공무원이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래 죽어도 안 하지요. 안 하지요.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하여튼 모든 예술이고 과학이고 문학이고 학문이고 이런 거는 정부가 손을 안 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골프를 망하게 하는 방법, 양궁을 망하게 하는 방법 간단해요. 정부가 양궁진흥협의회 또 골프진흥협의회 만들어와 3년만 하면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렇겠죠. 정부가 골프 진흥협회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우리나라 K-팝이나 거기 연예인이 왜 잘 돼요? 정부가 간섭을 안 하고 이수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했기 때문에 민간이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곡이 됐죠. 결론은 정부가 손 안 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부가 손대는 순간 망합니다. 예, 그럼 빨리 또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복습을 합니다. 여기 이제 간장 스캔법, 담낭 단간 스캔법입니다. 심화부 종단상 할 때는 여기 제일 포인트는 리벨 랩터 로브 라테라식 엣지하고 여기에 또 간의 포면의 포스테리얼 후면을 잘 보도록 해야죠. 채점 포인트죠. 그 다음에 이 종단상에서는 인피를 베나 카바 뒤쪽에 S1이 잘 보이느냐. 그 다음에 여기 리가멘텀 베노스는 잘 보이느냐. 이걸 잘 봐야죠.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심화부 횡단세 랩틀로 라테랄 세그멘트 엔드가 잘 보이느냐. 이걸 잘 해요. 그 다음에는 랩터 포탈벤의 라테랄 세그멘트 슈피리 인피를 볼 때는 랩트 헤파티비 잘 보이도록 하는 게 포인트죠. 그 다음에 다 같이 잘 볼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 따른 슈페를 잘 볼 때는 인피를 잘 볼 슈페를 따로따로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S1을 볼 때는 리가멘텀 베노스마 레프트 포탈빈 호라이젠탈 보이고 S1을 감싸고 있는 이제 IVC를 감싸고 S1이 잘 보이도록 해줘야죠. S4를 볼 때는 포인트가 GB 보이고 레프트 호라이젠탈 umbilical portion 이렇게 포탈빈 가는 게 잘 보이도록 해줘야죠. 여기 채점 포인트죠. GB를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양 포탈빈 만나는 부분에 인터레파트 바일락터를 보도록 해줘. 잘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초음파 영상은 결국 사진이니까 사진은 첫째 자기가 보는 구조물을 센터에 넣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이 구조물이 어디에 있다 하는 것을 알기 위한 배경을 잘 나오도록 해야 되죠. 사진 찍을 때 그림을 때 관광사진 찍을 때 프랑스가 에펠탑 찍으면 찍는 사람이 주인공이 센터에 놓고 그 다음에 에펠탑이 잘 나오도록 해줘야 프랑스죠. 그렇죠. 어머나 엉뚱한데 뭐 아파트 옆에 찍으면 프랑스인지 한국인지 미국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구조물의 특징이 잘 나오도록 해줘야 되죠. 예.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5번 할 때는 이렇게 포탈벤이 라이트 포탈벤에서 나와가 이렇게 쭉 프로브 쪽으로 가면서 갈라지는 게 잘 보이도록 해줘. 여기 포인트죠. 그 다음에는 포스테리어를 볼 때는 라이트 헤파틱 벤이 크로스하면서 이렇게
포스테리어 인피리어 포스테리어 갈라지는 걸 잘 보이죠. 포스테리어 인피리어 볼 때는 옆으로, 포스테리어 슈페리어 때는 프루브를 눕혀가지고 이렇게 슈페리어 브랜치가 행경각으로 잘 뻗어가는 걸 잘 보이죠. 물론 요 메인 라이트 포탈비에서 나오는 걸 봐줘야 되죠. 그 다음 우측 늑한 스캔 할 때는 GB 밑에 포탈빈 위에 바일 닥터가 보이죠. 익스트라 바일 닥터. 요 포탈빈 바일 닥터가 잘 보이도록 하고 하일룸 쪽이 잘 보이도록 해줘야 됩니다. 하일룸은 뱅뱅 놓치지 않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안테리어 인피리어과 안테리어 슈페리어 갈라지는 요걸 딱 분기하는 걸 이제 봐줘야 되죠. 먼저. 그 다음에 안테리어 인피리어 볼 때는 여기 라이트에서 이렇게 GB 쪽으로 가는 안테리어 인피리어 벤츄럴 도살이 보이도록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안테리어 슈페리어 볼 때는 여기 메인 라이트 포탈벤에서 안테리어에서 안테리어 슈페리어 벤츄럴 도살 갈라지는 거 보이고, 가급적이면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 보이도록 해줘야 이제 좋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테리어를 볼 때는 키드니를 해가 라이트 헤파틱 베인을 보고 포스테리어 퓨베를 갈라지는 걸 이렇게 보여주도록 해줘. 포스테리어 인피를 끝까지 갈 때는 인피 끝까지 가가 끝까지 보이는 걸 트레이싱 해줘야 되죠. 포스테리어 슈페리어 때는 가급적 IVC하고 라이트 헤파틱 베인하고 만나는 데까지 합력부까지 트레이싱 해주는 게 좋죠. 칼라 도플러 할 때는 이런 도플러가 이 포스테리어 인피리어는 레드 컬러, 포스테리어 슈페리어는 블루 컬러로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담낭 스캔인데, 담낭 스캔은 이제 장축상, 단축상입니다. 단축상. 예, 장축상은 서브코스탈에서 이렇게 보거나 레프트 라테랄 데쿠피트에서 장축상을 보죠. 요 장축상은 푼두스가 잘 보이고, 요 장축상 집이 내기 잘 보이는 상이죠. 이렇게 한자를 레프트 라테랄 데쿠피트 이렇게 하면 잘 보여요. 단축상을 빠져먹었네요. 뭔가 허전하게 단축상은 이렇게 보죠. 이렇게 보면 단축상이 GB가 이렇게 보이고 저쪽에 라이트 키드니가 라이트 키드니고 여기 GB 단축상이죠.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단축상을 볼 때 중요한 건 프루브를 위로 가고 아래로 가야 되죠. 그래서 모든 초음파의 구조물을 볼 때는 장축상, 단축상을 봐야 돼요. 장축상 보면만 봐야 안 돼. 단축상에서 장축상 안 보이는 병이 단축상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단축상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내단간 주행은 이렇게 좌측 간내단간은 이렇게 와가지고 레프트 포탈빈 호리존탈 위쪽에 가가 이렇게 갈라져가 양 포탈빈 안쪽에 들어가 있죠. 내측에 가 있죠. 오른쪽 포탈빈 라이트 안테리어 인피리어는 복측에 있지만 이 포스테리어는 크로스해 버립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 그러면 간내단간의 구조가 이렇게 있죠. 자, 좌측 간내단간은 예각이고, 요거 우측 간내단간은 좀 호라이즌탈하죠. 왜 그러냐면 간의 크기가 좌측은 작고 우측은 크니까 당연하죠. 우리 기관지도 마찬가지죠. 기관지도 보면 어떻게 돼요? 폐 기관지도 요렇게 되고 요렇게 돼 있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기는 심장이 있기 때문에 폐가 요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아스피레이션 유모니아도 오른쪽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심장이 하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간은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요걸 뒤집으면 마찬가지죠. 이해가 되셨죠? 너무 상식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옵스트럭션 될 때도 밑에 옵스트럭션면 라이트보다 레프트가 먼저 딜라테이션 되고, 뉴모빌리아 생기면 라이트보다 슈파인에서 레프트가 더 높은 위치에 또 있죠. 사람 똑바로 슈파인 누우면 라이트 로봇보다 레프트 로봇가 위쪽에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죠? 그러니까 뉴모빌리아도 저기 와 있습니다. 그러면 간에당할 스캐닝 할 때는 4시, 5시, 6시인데 인트라파틱 바일 닥터를 볼 때는 4시,
여기 시계 4시. 4시 보면 안테르 슈페르 위쪽에 인트라 바일 닥터가 보이고 이제 관문부로 볼 때는 5시죠. 5시에 보면 포탈 베인의 쪽에 크로스가 관문부에서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6시는 요 바일 닥터가 쭉 내려가 익스트라 췌장 튜브로 들어갑니다. 6시 방향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환자를 데쿠페스가 옆으로 횡으로 보면 판크레아스 헤드 게스트로두오데나 아트리 CBD가 있고 요걸 프로볼 오브라이트 하게 되면 요 CBD에서 이렇게 익스트라 헤파틱 바일 닥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바일 닥터를 CBD를 다이미터를 재는 것은 원칙적으로 라이트 헤파 여기는 아주 가늘입니다. 프로션 가늘다가 라이트 헤파틱 아트를 지나면서 갑자기 굵어지거든요. 여기 보면 각이 있습니다. 요렇게 내려가 요렇게 굽거든요. 굽는 요 늘어나는 요 바로 시작하는 요즘에서 잽니다. 여기 CBD 메저먼트 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요 다이메터는 굉장히 버라이벌하거든요. 그러다 볼록하게 커졌다가 판크레아스 들어갈 때는 다시 가늘어지거든요. 그러면 세븐일레븐 룰 하는 말이 세븐일레븐 룰 하는 말은 뭐냐면 간의 당간을 잴 때 최대 간의 당간 직경이 7mm 이상이면 확장이 되는 거고 11mm 이상이 되면 폐쇄에 의한 확장, 옵스트럭션에 의한 확장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븐일레븐의 적응은 여기서 재는 게 아니고 최대 간의 당간에서 재는 걸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지요? 그러니까 7mm까지는 늘어나도 괜찮고 7mm에서 11mm 사이는 옵스트럭션에 의한 폐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GB를 수술하거나 뭡니까 여러 가지 이제 ESD를 그거 하고 엔도스코피 스팽크로토미에도 늘어나지 않네. 예,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서 이것으로 간단하게 강의를 마치고 실습으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